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안산 상록을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오늘로 487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487일간의 정부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민의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 여론에 부딪히면 나 몰라라 살짝 백지화하는 일반 통행 그리고 좌충우돌 정부다. 이런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많은 논란과 사고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성찰도 없이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최악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살펴야 할 대통령은, 정부는 때 아닌 이념 논쟁의 심취에 민생은 뒷전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걱정하고 민생을 살펴야 마땅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국민이 국가의 국격과 앞날을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평론가들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치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임에도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대통령은 여전히 검사의 시각으로 모든 국정을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다. 둘째, 정치는 개인의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희생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너무도 짧은 시간에 단 한 번의 선거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빚진 마음이 없다 보니 누구의 말도 귀담지 않고 본인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셋째, 아무리 여당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당은 대통령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철진한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 잃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라도 국민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는 미래를 위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됐습니다. 총리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말고 이제 한 분 남았네요. 제가 근데 그동안에 총리님 대정부 질문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체력이 상당하다. 꼿꼿한 자세로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하시는 모습. 두 번째는
저는 말만 조금만 하면 목이 새는데 나흘 동안 그 열변을 토하면서도 전혀 목이 새지 않는 그런 모습.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체력과 참 목소리를 잘 갖췄다라는 것이 비아냥이 아닌 제 진정한 총리의 평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칭찬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총리를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온화하고 또 선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어찌 보면 맏형의 리더십으로서 선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갈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 조금은 세 보이고 과격해 보이시는데 그런 면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유연하게 국정을 이끌어감으로써 대통령의 작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고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기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덕수 총리님을 초대 국무총리로 좀 모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실은 저도 오늘 오면서 총리한테 질문을 무엇을 할까? 총리한테 야단 맞지 않고 혼나지 않고 교육받지 않으려면은 총리님한테 입맛에 맞는 좀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만 좀 하면은 편할 건데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국정의 총책임자이십니다. 야당 의원들이 총리님의 표현이 잘못될지 모르겠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질문, 또 제 질문, 또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여유 있게 논리적으로 선하게 그렇게 좀 대화하고 풀어주시고 설득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은 이번 대정부 질문이 좀 더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대정부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리께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께서 총리 이런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가 총리를 잘 뽑았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런 평가로 인해서 또 내년도 이 자리에서도 그런 또 대정부 질문에 당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가능하면 국민을 바라보고 가끔은 대통령에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정의 책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오전 질문에 동료 의원께서 총리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국정을 잘 이끌고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총리께서는 안보 등 민생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만큼 국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또 모 의원께서 그런데 왜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왜 긍정적인 평가보다 반대 평가가 거의 2배 이상 나오냐라고 질문하니까 총리께서는 정확한 기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치에 연연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겠다, 올바르게 가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물론 앞만 보고 가야죠. 잘해야죠. 그러나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뽑혔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의 기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왕이면은 앞만 보고 잘하면서 거기다가 이왕이면 또 국민적 지지도도 높여가면서 국정을 이끌어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국민 여론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훗날 이러한 국정 운영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도수 총리와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과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질문하다 다 나갔네요. 시간. 총리님,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아시죠? 네, 제가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주 훌륭한 분이. 예.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좀 기록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 대통령은 당선 이전까지 남미 좌파 대부로 불리던 급진 좌파였습니다.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민생을 위한 균형 있는 실용주의 정책을 펼쳤기에 좌파 우파 관계없이 다양한 인물들을 내각과 주요 정부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좌우 여야 당과 의회 가리지 않고 직접 소통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전 대통령 조제 사르네이에서까지도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든 계층의 지지를 이끌어낸 진정한 대중의 대통령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브라질 대통령이라면 유다와도 손을 잡아야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을 토했던 롤라이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통합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실용정치란 덕분에 취임 전에 2.7%였던 경제 성장률을 퇴임 때는 3배 가까이 7.5% 증가시켰습니다. 브라질의 경제 규모도 12위에서 세계 랭킹 8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야당 소통하고 만나보고 해야 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겠죠. 가까우신 분 만나고 정부 강의도 만나겠지.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뜻을 달리하고 있는 국민, 야당 지도자 만나서 풀어주고 응어리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룰라 대통령은 지금 거의 80이 된 그런 분입니다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같은 점은 무엇이고 간단하게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한번 총리께서 생각나시는데 말씀해 주실래요? 답변 안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점은 결국 우리의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안보, 또 하나는 경제 이렇게 됩니다만 이 두 개는 정말 엄청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올바른 경제 성장은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롤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점이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재선이 되셔가지고 룰라 대통령의 평가는 하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롤라 대통령 다른 점 무엇입니까? 제가 옆에서 뵙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소 단기적으로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해야 된다. 누군가 그 십자가라 할까요? 그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인기만을 위해서, 지지율만을 위해서 본다면
그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총리께서 금방 십자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성경의 글귀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화내기는 더디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정부 내각들에게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성이 난다 하더라도 본인 성향대로 감사원, 사법부를 동원해서 본인의 화를 푸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최소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은 총리께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신다니까 한 번쯤은 야당에 힘없는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 라고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리 청소년 제대로 좀 질문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여야를 넘어서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는 그리고 최소한 야당의 대표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잡아주신 그러한 부드러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